아까 오프닝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병헌 씨의 최측근인 양회정 씨가 오늘 인천지검에 자수를 했네요. 이동희 차장님,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부인 유희자 씨와 그 김엄마로 알려져 있던 김명숙 씨가 자수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었는데요. 오늘 오전 6시 반쯤 인천지검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서 자수 의사를 밝힌 다음 8시경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에 와서 직접 자수를 한 겁니다. 검찰은 이번 그 양희정 씨의 자수를 통해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던 11명 모두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번 그 유병헌 회장의 도피 행각과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양회정 씨가 이 시점에 왜 자수를 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선처를 해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수를 한 건가요? 그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이 프로그램에서도 양희정 씨에게 자수를 권유했고 또 구원파에서도 공식적으로 양희정 씨에게 자수를 적극 권유한 사실이 있거든요. 오늘 그 양희정 씨가 검찰에 출석해서 본인이 한 진술은 3일 전부터 자수를 할지 말지 상당히 고민을 했다. 그런데 부인인 유희자 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장면을 보고 결심을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봐서는 본인이 유 전 회장의 도피 조력자임이 분명하지만 처벌을 낮게 받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에 근데 금수원에서는 양혜정 씨가 유병헌 씨를 버리고 혼자 도망쳤다. 그래서 배신자 아니냐. 그래서 비난 여론이 상당히 금수원 내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자수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됩니까?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양혜정 씨가 진술하는 내용으로 보면 지금 그동안에 어디에 숨어 있었냐라는 질문에 금수원 내 자재 창고에 숨어 있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금수원 내 자재 창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는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금수원 안에 있었다는 얘기는 금수원 안에서도 다른 관계자들이 알 수 없는 공간에 은밀하게 숨어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원파 신도들의 분노, 지적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어떤 자기만의 공간에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양회정 씨가 사실은 25일 그러니까 유병헌 회장이 검찰에 쫓기기 즉 숲속의 투억을 급습하기 직전에 바로 전주로 와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순천을 가지 않고 금수원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유병헌 회장을 버리고 온 거 아니냐 이런 비난에 시달렸는데 양희정 씨의 처제가 이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양희정 씨가 인천지검에 와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오후에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검찰 브리핑을 했죠 오늘. 그 브리핑을 통해서 보면은 양희정 씨는 유병헌 회장을 버리고 온 게 아니다. 왜냐하면 5월 24일 밤에 8시 반쯤에 5월 24일이라고 하면은 검찰이 급습하기 바로 전날이죠. 검찰이 급습하기 전날입니다. 그 전날 유병헌 회장이 다른 날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보통은 제가 이제 내일 오겠습니다 하고 가면은 가라고 하는데 그날은 참 희한하게도 유병헌 회장이 빨리 가라. 그 얘기를 해서 조금 있다가 좀 더 있으니까 몸 조심해서 빨리 가라.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양회정 씨의 육성으로 저희가 확보한 내용에 들어있는 겁니까? 지금 확보한 내용에 저도 그걸 안 들어봐서 오늘 못 들어보셨군요. 저 입수하고 조금 이따 틀어볼 내용인데 시사인으로부터 입수를 하긴 했지만 제가 미리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3번이나 가라고 해서 8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거기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00m 떨어진 야망연수원에서 잠을 자다가 12시 반쯤에 잠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검찰이 와서 새벽 3시경에 바로 도주를 해서 전주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이후에 다시 가보고 싶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해서 금수원으로 왔기 때문에 이거는 유병헌 회장을 내팽개치고 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런 검찰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라도 가서 구해야 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또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었다는 시각이 있으니까 그런 판단은 뭐 구원파 내부에다 맡기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검찰은 자기가 도주해서 올 때, 전주로 올 때, 네가 검찰한테 이미 급습을 당했으니까 유병헌 회장하고 같이 있는 신윤화 씨, 둘 중에 한 사람한테라도 전화를 해주지 않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양의정 씨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윤 차장님, 그럼 검찰에서 그 밖의 내용, 오늘 양혜정 씨에 대해서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습니까? 예, 핵심적인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양혜정 씨가 처제와 통화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네.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유병헌 회장을 숲속에 버려두고 왔다. 예, 예. 그러니 함께 구하러 가자라고 제안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 내가 숲속에 버리고 왔다라고 한 게 아니라 순천에 두고 왔다. 예. 라고 표현을 정정했습니다. 아, 순천에 두고 왔다? 그렇습니다. 숲속이 아니라? 숲속에 버려두고 왔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렇죠. 온갖 의혹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검찰 조사에서는 숲속이 아니라 순천에 두고 온 회장을 구하러 가자라고 말했다고 진술을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는 다른 진술을 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숲속이라고 하니까 그게 숲속의 추억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숲속에 버려두고 왔느냐. 그렇죠. 그런 그렇게 오해가 많은, 있었지 예, 않습니까? 오해를 사게 됐죠. 근데 숲속이 아니라 순천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밖에도 그 돈 3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그 김엄마라고 알려진 김명숙 씨와 양혜정 씨에게 3억 원씩이 건네졌다는 의혹도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양혜정 씨는 또 분명하게 오늘 또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돈 3억을 받은 사실이 없다. 아, 받은 적이 없다? 예, 다시 한번 또 부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명숙 씨도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어서 예.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자, 그럼 하종대 부국장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자수한 김엄마, 또 양혜정 씨의 부인, 이런 사람들이 수도권 지금 안성, 용인 이런 데 근처에 지금 다 모여 있었던 건데 검찰이 왜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건가요? 이것 또한 지적받아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특히 그 중에서 양의정 씨는 26일 이후에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에 계속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다시 한번 압수수색을 들어간 날이 6월 12일이거든요. 예, 예. 그날 자재 창고 한쪽에 한켠에 공간을 만들어두고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결국 만약에 그날 수색을 제대로 했더라면은 양의정 씨는 바로 그때 붙잡을 수 있었다. 그랬죠. 예. 그리고 유대균 씨하고 바로 박수경 씨도 용인에 있는 상현동에 있는 지 오피스텔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김명숙 씨, 어제 바로 자수했던 김명숙 씨, 그리고 또 한 사람 유희자 씨, 양의정 씨의 부인이죠. 예. 이 사람들도 태릉에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잡지 못했으니까 검찰이 전 수사력을 동원해서 그리고 경찰이 전체 수만 명을 동원해서 잡는다고 했지만 결국은 말만 그렇게 했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수색을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유력한 인물들이 지금 한꺼번에 쭉 자수를 하면서 일각에서는 기획자수 아니냐, 입을 미리 다 맞추고 지금 검찰에 와서는 다 입을 맞춘 이야기만 진술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예, 그런 의혹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유대균, 박수경 씨가 검거되고 바로 또 두 사람이 어제는 김명숙 씨 등 두 사람이 그리고 오늘은 양의정 씨가 바로 자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 오늘 양의정 씨가 검찰에 와가지고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전화가 없었던 것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김명숙 씨하고 유희자 씨가 자수를 할 때도 양의정 씨하고 전화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 두 사람이 직접 전화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전화를 했는지 또는 전화를 하고도 숨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검찰이 수사해 봐야 할 내용이지만 예. 현재까지는 사전에 상호 의논하에 자수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황이 어느 정도 힘을 얻고 있는 게요. 네네. 양혜정 씨가 이제 시사인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내용에서도 내가 덫에 걸린 줄 알았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신인아 씨가 검거되던 날 누군가가 그 유 회장을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자기가 20억이라는 돈을 갈취하고 본인을 데려갔다. 네네. 덫에 걸린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동희 차장님, 네. 양혜정 씨가 누군지 지금까지 유병원의 핵심 측근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양혜정 씨가 누군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겉으로 나와 있는 양혜정 씨의 직함은 인테리어 회사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인테리어 회사 대표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금수원 내에 있는 목공일을 전담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유병헌 전 회장이 운전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유병헌 회장의 운전기사 역할을 해줬고요. 또 모든 일가족, 부인과 아들까지 구원파 신도일 정도로 온 가족이 충실한 구원파 가족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예. 양의정 씨가 시사인과 주진우 기자하고 어젯밤에 단독으로 만나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진우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병헌 회장의 운전사냐? 예. 상당히 기분이 나빴던 모양입니다. 아. 운전사 아니다. 나는 금수원 옆에 있는 오곡리 별장의 별장 관리인이다. 별장 관리인이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왜 5월 3일 날 유병헌 회장을 모시고 왜 순천으로 내려갔느냐? 그 전날 예.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 차 가지고 와라. 원래 자기가 유 회장이 자주 쓰던 벤틀리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차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무슨 차를 가지고 와야 되냐? 그러니까 김명숙 씨가 옆에 있었는데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벤틀리 가지고 와라. 해서 금수원 벤틀리를... 옆에 있는 주유소 도림주유소 앞에서 유병헌 회장과 신윤아 씨를 만나가지고 같이 내려가게 됐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틀리를 관리한 별장 관리인으로서 벤틀리 차량만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벤틀리를 갖고 내려가라 해서 나갔다 이런 설명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설명들 저희가 잠시 뒤에 단독으로 입수한 양혜정 씨의 어떤 육성을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동영 차장님, 네. 양혜정 씨가 그동안 유병헌 씨와 어떤 특수관계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혜정 씨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양혜정 씨는 단순한 그 금수원 내에서 목공일을 돕고 또 회장의 필요로 의해서 가끔 가다가 운전을 해줬을 뿐이다. 그리고 이번 사안의 이 경우에 도피 과정에 있어서도 사전에 공모된 게 아무것도 없다. 아, 공모된 게 없군.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차를 끌고 나가니 유 회장과 비서와 김엄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진술만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씨는 내부 수리를 맡았고 또 그 회장이 숨어있던 내부 공간을 직접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혜정 씨는 뭐라고 진술하냐면 그 비밀 공간이 있었잖아요. 두 군데나. 네. 그 공간 자체는 원래 있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손을 봐서 들어가기 좋게 만들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어디까지나 양혜정 씨의 일방적인 진술이죠. 그렇죠. 어느 평범한 집에서 그런 비밀 공간을 만들겠습니까?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요. 원래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비밀 공간이 당연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벽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가로 50cm, 세로 110cm의 자그마한 문을 만들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의정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중심으로 들어봤는데요.